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2교시 또 이어서 갈 거고요. 자, 아까 보던 거 밑에 있는 이 코드업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얘는 조금 이따 볼 거고. 코드업.kr 들어와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건데 얘는 별도로 연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가입 진행하셔야 되고요. 가입하는 과정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금방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다른 건 다 볼 거 없어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건 딱 이것뿐입니다. 문제를 눌러보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 파이썬 기초 백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얘를 눌러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문제가 100개가 있는데 자, 이 100문제를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100문제 중에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풀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이제 기초 문법을 활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우지 않고는 못 풀어요. 그럼 문법을 배우고 나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까 프로그래머스에서 문제 풀 수 있던 것처럼 이 녀석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숙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문제들을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교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도 사실 진도를 막 나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출력문 정도 배우고 끝날 건데 이제 출력문을 배웠다. 그럼 여기 써있는 출력하기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번 문제 딱 들어왔을 때 문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소스 제출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소스 제출 누르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파이썬이죠? 이거 파이썬 골라주시고 파이파이3 아니고 파이썬 얘로 골라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 문법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배우실 겁니다. 아까 헬로였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누르면 틀렸다고 할 겁니다. 자,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잘못된 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코드를 작성한 결과는 이렇대요. 그럼 얘네 둘이 뭐가 달라요 지금? 소대문자가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답을 따질 때 소대문자도 따지니까 그걸 잘 유심히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에 올 거예요. 제출 코드 수정이라고 하는 얘로 와서 눌러주시고 들어가서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맞았다고 할 겁니다. 이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정확한 풀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얘는 이거 백제 관련된 내용 말고는 딱히 뭐 더 신경 쓸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코드.org 얘를 좀 볼게요. 얘는 하는 방법이랑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정 3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서 과정 보기 같은 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는 가입을 위해서 이것만 딱 적어 드렸는데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에서 사용될 수업 페이지를 하나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수업 페이지에 오시면 얘가 이제 3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링크가 다 걸려 있으니까 찾아 들어오는 과정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1번 레슨 1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쭉 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스킵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이 사이트가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클릭 하시고요. 이 페이지 한국어로 번역 이거 누르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 볼 겁니다. 애초에 페이지 자체에 언어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더도요. 어차피 문제를 풀 때 크게 막 이해를 방해하거나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두고 푸셔도 돼요. 오히려 한글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는 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에 써 있는 게. 자, 어쨌든 이 미로라고 하는
이 녀석의 1번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얘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는 좀비래요. 그리고 해바라기한테 가야 된대요. 좀비랑 해바라기는 여기의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확인 버튼 눌러서 오케이, 문제가 뭔지 알았어 누르시면 이제 얘가, 해바라기가 귀엽고 깜찍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좀비가 얘한테 도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건 제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안 칠해져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 해바라기한테 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여기 쓰여있는 블록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서 얼추 비슷하게 맞춰 놓으려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딱 끼워 맞춰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하나 넣었죠.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해라, 아직 정확히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동 한 칸을 블럭을 하나 옮겼더니 얘가 어떻게 이동했어요? 진짜 앞으로 한 칸 갔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칸을 기준으로 얘가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몇 칸 더 가야지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두 칸을 더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당 한 칸씩 가는 거였으니까 얘를 두 개를 더 넣으면 실행해볼까요? 잘 도착해서 해바라기를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드 세 줄로 해결했다, 뭐 잘했다 하고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뭐 다시 도전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코드를 제가 이렇게 했다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그 다음 앞으로 이동 3번.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그렇게 그림대로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때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결국 해바라기에 도달해서 잘 맛있게 먹기는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잘했대요. 해결했으니까 잘했대요. 근데 네 블럭만 사용해야 된대요. 우리는 지금 코드를 5줄로 해결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시도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다시 시도를 눌러서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딱 적절하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 4개의 블럭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1이 차 있는 이유는 이 실행하면이라는 얘도 하나의 블럭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블럭의 개수는 3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블럭의 개수는 9개겠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쓸 수 있는 개수에 딱 맞게끔, 웬만하면 이거에 딱 들어맞게끔 이걸 작성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완벽한 정답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완벽한 정답이면은 이런 색깔로 채워질 거고요. 이거 말고 블럭 개수가 오버됐다 그리고 정답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약간 연한색 초록, 연한 연두색 같은 색깔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다 진한 초록색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완벽한 정답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스나 좀 전에 봤던 코드업.kr이나 얘네 둘은 문법을 알아야만 푸는 애들이에요. 파이썬 문법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파이썬 문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기본적인 로직의 프로세스, 이제 코드를 어떠한 기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로직, 프로세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이걸 연습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보시면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봐라 라고 시간을 드리면 생각보다 잘 만드세요. 문제가 꽤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거 많습니다. 얘도 해야지, 문법 배우면 코드업 문제도 풀어야지,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문제도 풀어야지, 그리고 수업 내용 복습도 해야지, 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언어 공부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어갈 수 있어요. 수업 3시간짜리 수업만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느껴져도요, 다음날 돼서 이 자리에 앉으면 기억 안 나요. 코드 안 써져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처음에는. 그거 처음에 되시는 것 같아도 조금 심화적인 문법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날 왔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시간 투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푸시면 되고, 나중에는 되게 재밌는 블럭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쭉쭉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REPL 하나 남았는데, 이 녀석은 조금 이따 실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이건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죠.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주소로 치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크롬을 하나 연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얘를 그대로 치는 거예요.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소대문자 구별, 점, 뭐 슬래시 이런 거 하나라도 잘못 치면 이상한 페이지가 뜰 수도 있어요. 자, 다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자, 이 페이지를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제가 열어놓은 이 페이지랑 동일한 창이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조금 달랐겠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페이지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16일 동안, 오늘 포함 16일 동안 같이 파이썬 공부할 건데 그 기간 내내 계속 사용될 수업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링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입해야 됐던 사이트나 이런 링크들도 기본적인 거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는 개념적인 내용 정리나 아니면 문제, 정답 이런 것들 다 여기 수업 페이지에서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기록을 하나 해 두세요.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카카오톡 본인 거에다 보내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노트에다가 직접 필기를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좋으니까 기록을 하나 남겨 놓으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신 자리에 즐겨찾기나 북마크로 추가해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이거 못 열어요. 이거 기억나겠어요? 이거? 안 나겠죠? 그래서 별도로 하나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만 기억하고 있으면 수업 관련된 내용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다른 링크보다는 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단축 주소인데 여러분들 풀 주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보다는 얘가 짧잖아요. 그래서 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용하던 단축 주소 사이트가 더 간결하고 좋았는데 그 사이트가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비틀리를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악성 링크나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수업 페이지 이제 얘를 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2교시 중반쯤 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제가 아직 제 소개를 안 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이썬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릴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이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또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근데 그냥 클릭하시면 뭐 언블럭이라고 하면서 블럭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힐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클릭을 한 다음에 새 탭으로 열기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코드펜이라고 하는 이 수업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랑 이 유튜브랑 서로가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새 탭으로 열면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나와요. 이 채널 뭐 구독이나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누를 필요 없고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랑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 녹화된 영상이 이미 1교시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에요.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공하는 목적은 간단하거든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3시간 수업 듣고 끝났어요. 자, 다음날 수업 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완전 기초적인 문법이야 공부를 안 해도 이해가 되고 쓸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뒤로 가도 공부를 안 하면 점점 버거워질 거예요. 그걸 아마 본인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수업 시간 3시간 내내 엄청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집에 가면 다 기억날까요? 당연히 안 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에요. 이게 다 기억나면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면 몇 번이고 더 돌려보고 싶은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상 같은 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수업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복습용이에요. 완전한 복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영상을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대부분의 수업 내용이 다 들어있네? 그럼 내가 수업을 안 가고 영상만 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 좀 귀찮은데 수업 가지 말고 영상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공은 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 상황과 영상만 보고 공부하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상 녹화를 제가 중간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 언어라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끊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부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너무 100% 신뢰해서 귀찮으니까 수업 가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용의 개념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낮 시간 수업을 들으시는 걸 보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9to6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혹시 또 앞에 일정이 어떨지 모르고 뒤에 일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참여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다음날 수업에 오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들은 1을 배웠다. 그럼 다음날에 1 더하기 2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배워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갈 건데 만약에 이 중간에가 벼요. 이게 벼어요. 못 왔어요. 근데 영상도 안 봤어요. 그럼 다음날에 이거 쌓아서 3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강사는 이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들을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 배우고 할 때 배웠던 것들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전날 수업을 빠지셨다면 다음날 수업 참여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꼭 공부를 하고 오셔야 그나마 최소한의 수업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생 목록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과목들 비슷한 과목도 있고 똑같은 과목도 있고 많은데 이거 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모두 공개로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이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기 보면 파이썬 수업했던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걸 왜 보면 안 되냐면 파이썬 수업했던 영상을 미리 보고 만약에 오늘 1일차 수업이에요. 근데 2일차 수업 내일 문법을 배운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다른 영상 중에서 여기 지금 파이썬 있죠? 이거 가지고 2일차 수업 내용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비슷한 얘기 할 건데 재미없겠죠? 근데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상을 보고 예습을 하면 머리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생각이 멈춰요. 영상에서 알려준 것까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거든요. 이거거든요. 생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법? 솔직히 문법 몰라도 구글링하면 문법 다 나와요. 이거 보고도 문법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고력은 안 해보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제가 이제 앞으로 경험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예습을 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 미리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면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시간을 들여도 딱 그 방법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그만큼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개발 못해요. 이거 기초문법이고 기초활용법이에요. 심화적인 활용법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본인의 사고력을 가지고서 생각해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예습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예습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 보시는 거 전혀 상관없고 마음껏 보셔도 돼요. 보시고 뭐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되고 좋은데 지금 이 수업 진행하는 것만큼은 예습을 절대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은 복습용으로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끄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밑에 이제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링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 이 녀석 지금 이거는 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으로 들어올 수 있는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핸드폰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니까 그냥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PC카톡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링크 참여하기 버튼 눌러서 오시면 저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은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질문하라고 있는 방인데 현장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중이나 아니면 뭐 시간을 들였을 때 혹은 학원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그냥 그때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저를 붙잡아 놓고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뭐 급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 아니면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복습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거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이제 질문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내가 모른다고 무작정 질문하러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대화창에 딱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진 못해요. 왜냐면 수업을 이거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바로 직전 타임에도 수업을 하고 왔고 이거 끝나고도 바로 수업이 또 있어요. 수업 과목을 여러 가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의 이름을 제가 웬만하면 다 얼굴과 매칭해서 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이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걸 A라는 걸 몰라서 질문을 했어요 라고 왔는데 이분이 되게 실력이 좋아요. 근데 이 A를 모른대요. 그러면 이분이 이 A를 왜 모를까부터 해서 제가 스스로 이분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근데 A를 몰라요. 근데 실력이 여기까지 판단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A를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바꿔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누군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빼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이 한 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냥 방금 전에 있던 그 말은 너무 늦은 시간에는 웬만하면 조금 질문을 삼가해달라. 왜냐면 저도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나서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답은 바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막 새벽에 질문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답은 바로 못하죠. 저도 자고 있으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주말 이럴 때도 질문하셔도 돼요. 단 이제 일상적인 생활 패턴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답이 좀 느려도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질문하는 방법 이건데 자, 이거를 왜 저렇게 써놨냐면 여기서 빛이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딱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기초적인 문법을 가장 먼저 몇 가지를 배울 건데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막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몰라요. 막 어려워요. 뭐지 이게? 분명히 문법은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막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 막막할 때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나 지금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처음에 배우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내가 뭘 몰라서 지금 못 푸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만큼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기초 언어를 배우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거라고 하면 내가 뭘 질문하고 싶은지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걸 모릅니다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냥 딱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생각을 많이 해서 최대한 알아내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된다. 그런 노력이 바탕이 돼야 이것도 경험치로 쌓여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자, 내가 이제 뭘 모르는지 찾았다. 너무 기분 좋아.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얘를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시면 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뭘 모르는지를 찾았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만 해요. 자, 구글링이라고 들어보셨죠? 구글링. 구글링은 그냥 구글에 검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글링 안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구글링 없이 개발하는 개발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구글링은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글링도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구글에 많이 쳐봤어요? 네이버에 많이 쳐봤어요? 구글에 많이 쳐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좋아요. 네이버에 많이 쳐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쪽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구글은 정보가 진짜 다양하고 많아요. 심지어 여기다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 글도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 이런 좋은 포털 시스템들이 많지만 우리가 개발 관련해서는 구글이 원탑입니다. 다른 포털이 얘를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가 누적되어 온 세월이 다르고 얘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의 필수 소양이라고 하면서 구글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글링이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은 본인 이력서에다가 기술 스펙에 구글링을 적기도 해요. 진짜로. 근데 이걸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인정받아 마땅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못해요. 근데 이걸 잘하는 방법이 뭐냐? 많이 하면 잘해져요. 이건 진짜 순순히 아까 영타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스킬은 늘어요. 왜냐면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 나올 때까지 또 해보겠죠, 이것저것. 그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이 쌓여야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 때 구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링 연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구글링에서 결과를 봐도 몰라요.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라도 해보시고 구글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주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걸 몰랐는데 이걸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뭘 모르는지도 체크를 하셨고 이걸 찾기 위한 노력도 하셨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신 거니까 지금 여러분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체크하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무조건 성장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 예제처럼 이런 어투로 말씀을 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좀 편하게 다가오셔도 괜찮은데 그냥 중요한 건 이런 거. 요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녹화를 멈추고요. 이제 REPL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보겠습니다. REPL도 여기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로그인 GitHub 연동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거는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REPL은. 혹시 저처럼 다 이렇게 뜨셨나요? 그냥 정상적으로 되셨어요? 저만 문제네요? 그럼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로그인만 잘 되면 됩니다. 전 로그인이 됐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떴죠? 자, 그 상태를 제가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X 눌러서 꺼보세요. 수업 페이지에서 이걸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거나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떴다면 어떻게 하는지 또 아셔야 되니까 자, 이쪽에 보이는 Create REPL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EPL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일종의 메모장 편집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상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코드 편집기입니다. 그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이썬의 그런 기초 활용법을 좀 응용해서 미니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툴을 한번 바꾸긴 하겠네요. 근데 계속 온라인 툴로 쓰긴 할 거예요. 그런 식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아마 이것까지 골라져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따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파이썬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없으면 치면 돼요. 파이썬 이라고 치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안 붙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고 타이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냥 무시하고 create REPL 이걸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main.py라고 해서 어떠한 파일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고 여기 뭐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뭐 run 이런 게 써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가 이쪽에 나올 겁니다. 영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를 실행해서 여기다 나오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얘예요. 얘. run. 이 버튼. 우리 아까 code.org에서 그 좀비 움직이게 하려고 밑에 실행 버튼 눌렀죠. 그런 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눌렀을 때 이 코드가 실행되면 이쪽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구성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main.py라고 하는 이 녀석 이 파일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기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기타 설정 같은 거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는 그냥 수업 들어와서 이제 한동안 이거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어 딱 오면은 수업 페이지 열고 이거 들어와요. 로그인 해요.
자, 그리고 이거 REPL 하나 만들어요. 파이썬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 웜업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가 없다면 다음날 다시 와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전날 쓰던 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냥 그거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띄워놓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쉬는 시간 한 번 더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 세팅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